약간 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그런데 늦잠을 자버렸어요. 음. 또 저 같은 경우는 올빼미라서 늦게 자면 진짜 늦게 일어난단 말이죠. 오후에 네. 일어나요. 그럼 모든 게 다 하기 싫고 만사가 귀찮아지고 아 모르겠다 약간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나요? 저도 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. 생각한 것보다 늦게 네. 일어나면은 진짜 다 하기 싫고 대부분이 그런 마음이에요. 늦게 일어났을 때. 그래요? 네. 네. 사실 뭐 8시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하는 거나 네. 11시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하는 거나 뭐 3시간만 내가 못하는 거지 충분히 많은 시간을 뭐 공부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거든요. 예. 근데 사람 마음이 뭔가 11시 일어나면은 좀 망친 것 같고 하루를 맞아요. 네,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왜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건 네. 못했으니까 이제 그럴 때는 전 2가지 방법 정도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처음에는 아예 이걸 미연에 방지하는 방식으로 네. 밤에 좀 일찍 잠을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한 수단을 만들어 놓거나 예. 또는 뭐 친한 애한테 꼭 모닝콜 해달라 부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. 이렇게 해서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조금 가볍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. 네, 11시에 일어났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큼 공부할 시간이 남아 있었고 나 원래 8시부터 했어도 됐지만 이때에서 난 충분히 다 할 수 있어. 오늘 이 정도만 해도 괜찮아.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한다면은 그냥 좌절해서 못하는 것보다는 생산성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 졸업하셨잖아요. 네. 지금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책을 보거나 뭐 다른 걸 하시거나 하시는 거예요? 사실 지금도라기보다는 지금 은이 좀 더 맞는데 지금은? 네. 네. 올빼미였던 적도 있고 올빼미셨어요? 네 그런 적도 있어요. 저랑 같은 출신이신. 밤새고 그냥 네. 낮밤 바뀌고 이런 적도 있고 네. 밤에 한 2-3시 자고 일어나면은 11시 일어나고 이런 적도 많이 있었는데 음.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. 공부를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구나를 좀 파악을 해가지고 아침에 일단 일찍 일어나자 네. 이런 마음가짐으로 8시 전에는 일어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빼미예요. 네. 지금도 올빼미 사람인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올빼미 생활을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게 크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녁 되면은 모르겠다. 약간 좀 피곤할 때 있거든요. 11시, 12시쯤 되면 피곤할 때 있는데 네.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안 와요. 잠이 안 오니까 핸드폰 보게 되고 막 유튜브 보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차라리 인정해버리고 너는 올빼미니까 그냥 아침에 늦게 일어나더라도 새벽까지 그냥 할 일을 하자라는 마음을 먹고 그냥 새벽 4시, 5시까지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니까 네. 뭐랄까 조금 더 발전적인 삶으로 사는 게 가능해지더라고요. 저도 생활 패턴이 만약에 네. 이제 원장님께서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니까 네. 그 생활 패턴이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거기에 네. 맞춰서 생활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내가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이런 학습이나 공부나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좋은 말씀이신데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. 우리가 무언가 게으름을 피워서 놓치게 되잖아요. 네. 게으름을 피운다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압박하는 것 같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게으름이라는 게 굉장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 예. 좋은 요소로 느껴지고 내가 게을렀어, 내가 미뤘어 하면은 불편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는 거는 사실이에요. 저도 그렇고요. 그런데 조금 게으름의 좀 양면성을 좀 보자면은 예. 게으름은 더 잘하고 싶고 내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은 좀 완벽주의에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예.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하고 싶어서 실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.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못하게 되는 경우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을 생각을 했을 때 이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게으름에 대한 감정,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을 네. 수용하고 이 감정이 사실은 소중한 감정일 수 있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. 네, 그렇죠. 오. 게으름이라는 감정이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조금 수용을 하고 예. 대신에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수용을 했다고 해서 좋았어 이거 좋은 감정이야 라는 게 아니고 오늘 12시까지 자자 이게 아니라 네. 네. 수용을 딱 하고 이것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극복할지 거기서부터 너무 자기에게 죄책감을 가지지 말고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맞네요. 이게 죄책감을 갖게 되면은 피하려고만 하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냥 더 게으름 피우게 되고 그게 아니라 수용을 함으로써 내가 그거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또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탐구를 하게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
네, 맞아요. 제대로 일단 이 감정이 왜 생겨났는지 내가 잘하고 싶어서였구나. 이건 사실 좋은 감정이잖아요. 네. 좋은 감정인데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날 뿐. 예. 그렇기 때문에 요즘 수용을 하고 제대로 바라보고 좀 그냥 감정을 하나의 사실로서 좀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진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게으름이라는 게 사실 없을 것 같아요. 걔냐면 똑같이 그냥 그날 하루는 그날 하루니까.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채찍질을 스스로 하는 거죠. 나 게으르다 라고. 그런데 그 감정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목표를 이루기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되게 소중한 감정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. 그러면 그런 네.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좀 현실적인 방법, 뭐 예를 들어서 제가 6시에 일어나기로 했는데 12시에 네. 일어나 버렸어요. 그래서 네. 6시간 동안 해야 될 걸 못했어요. 네. 그랬을 때는 좀 어떤 마인드로 좀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?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보는 게 네. 필요할 것 같고요. 예.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, 이것이 나에게 왜 좋은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단계를 거치면은 좋다고 예. 생각을 합니다. 예. 왜냐면은 내가 보통 하려는 것들, 네. 그럼 공장님이 얘기해주신 6시에 일어나는 것들은 당장 나한테는 좋은 네. 게 아닐 수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당장 내가 6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뿌듯하긴 하겠지만 네. 나한테 어떤 성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. 차라리 뭐 밤까지 게임을 하는 게 당장 나한테는 즐거움의 보상으로 다가오거든요.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것이 꾸준히 모이면은 예. 이게 내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단순히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시간에 뭐 책을 읽고 공부를 함으로써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모이다 보면은 장기적인 보상이 되잖아요. 그래서 장기적으로 나에게 이게 어떤 보상이 될 것인지를 꾸준히 생각을 하면서 작은 단위부터 6시에 일어나 보기.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 7시에 일단 한번 일어나 보자. 단계를 작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면은 예. 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통째로 하는 것보다는 쉽게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 문제가 사실 하루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영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네. 사실 공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지치고 포기하는 이유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럴 때는 좀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까요? 영어 단어를 외우는 거 하나가 사실 내가 보는 수능이라는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. 외운 단어가 네. 시험에 나와야지만 나한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. 예예. 네. 그런데 이 단어 하나를 외우는 게 아니고 네. 이 단어를 외우는 습관이 모이면은 네. 오늘 하나를 외우고 내일은 2개, 또 4개 쌓이고 쌓여서 100개, 1000개 이렇게까지 가면은 예. 이제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어느새 내가 아는 단어들 내에서 대부분의 지문들이 나와 있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어요. 100개까지 외웠는데 왜 안 올라?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네. 그것보다는 영어 단어를 꾸준히 외우는 습관을 가지면은 장기적으로 나한테 성적이 오를 것이다.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는 게 네.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, 수능에 있어서는 보통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오잖아요. 네. 그런데 수능이라든지 좀 길게 해야 되는 공부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일단 습관을 들이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좀 좋겠네요. 단기적인 보상들을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. 단기적인 보상. 네, 내가 만약에 영어 단어 이 정도를 외웠으면은 뭐 내가 평소에 뭐 먹고 싶었던 거죠, 비싼 거를 먹거나 내가 뭐 하고 싶었던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랑 약속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. 스터디를 모아서 좀 더 강제성이 생기니까. 그리고 이것을 안 했을 때 본인한테 피해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안 했을 때. 네, 내가 이거를 안 외우면은 만약에 그 단어가 나와서 나는 틀리고 다른 애들 맞으면은 난 얼마나 억울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네. 그것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예. 단기적으로 자기한테 좋은 보상들을 주는 거 또는 같이 이제 뭐 친구들끼리 내기로 네. 좀 그런 걸로 조금 강제성을 띠는 거 네. 그런 방법들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거에 대한 보상은 지금 당장 시험 성적이 오른다라는 보상이라기보다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사실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대부분 단기적이지 않고 장기적인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. 대화를 하면서. 수능 공부도 그렇지만 예.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또 되고 싶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예. 사실 장기적인 시간 투자가 필요하더라고요.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고 그 과정 사이사이에 그 습관 자체로 나한테 뭔가 좋은 것들을 제공하면은 예. 네, 장기적인 보상들이 또 나눠져서 더 단기적인 보상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아, 그러면 도롱님은 분명히 공부를 하시면서 슬럼프가 왔을 것 같거든요. 그럴 때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. 몸장님 혹시 언제 슬럼프가 오신다고 생각하세요?
저 같은 경우도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지금 2년 정도 유튜브를 했어요.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뭐 유튜브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한 달 정도 영상을 안 올리거나 그런 적이 있거든요. 다 놔버리고 안 올렸던 건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큰 관점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한 게 차라리 잘한 것 같아요. 차라리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꾸준히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결국엔 그냥 한 달 정도를 쉬어버리니까 나중에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좀 들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 슬럼프가 사실 내가 그냥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이면에는 내가 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. 예. 내가 열심히 해온 만큼 실력이 늘었는데 그만큼 내 실력이 올라가지를 않으니까 정체를 하는 느낌이 들고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는 내가 이 슬럼프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열심히 해왔구나. 이것이 나한테 내가 정말 더 잘하고 싶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먼저 수용하고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단 우선시 되면은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되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슬럼프가 오면 그냥 무조건 슬럼프를 극복해야 된다.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네. 그런데 완전 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. 슬럼프가 사실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고 내가 더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게으름도 마찬가지지만 슬럼프도 마찬가지로 내가 더 나아가고 싶기 때문에 겪는 일종의 성장통 같은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. 잘하고 싶었다는 그런 소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. 그게 또 슬럼프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슬럼프를 일단은 소중하고 나한테 그냥 사실 그대로서 존재하는 감정이라고 우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보면은 좋을 예. 것 같아요. 저는 해결 방법으로 좀 2가지 정도를 얘기해 보고 싶은데 예. 첫 번째로는 일단 내가 지금까지 잘해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내가 예. 옛날에 정말 힘들었고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해냈던 경험들이 다들 한계치 정도는 있었을 것 같아요. 아주 작은 거라도. 예. 예를 들어 내가 춤을 배웠을 때 절대 못 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. 해보니까 됐거나 잘 주세요. 아니요. 아니, 예를 들어서 그런 네. 경험은 있어요. 예. 잘 추진 네. 않았지만 예. 절대 못 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든 일단 동작은 애워서 해내긴 했어요. 아. 예, 그런 경험은 있었고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네. 뭐 구구단이나 곱셈이나 이런 것도 처음 봤을 때는 뭐 왜 이렇게 많아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. 작은 거라도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 문제들도 해결했으니까 이것도 좀 열심히 해보면 넘을 수 있겠다.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좀 용기를 얻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.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몽장님께서 얘기해주신 푹 쉬어서 내 힘든 것들을 비워내고 네. 이제 좀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까지 조금 쉬는 것도 좀 예.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전 이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. 그 슬럼프가 네. 나쁜 감정이 아니다 라는 그 말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됐어요. 보통 슬럼프를 겪거나 무언가 잘 안 풀릴 때 사람들은 자신을 탓한단 말이죠. 맞아요.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요. 그런데 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. 네, 맞아요. 굉장히 저한테도 큰 위로가 돼요. 아마 구독자님들도 많이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위로가 됐다니 너무 정말 좋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